어머니, 이제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형 말이 맞아요.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시설도 괜찮고 관리도 잘 되는 곳들이에요. 요양원이라니? 난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해? 어머님, 저희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어머니도 이제 이른이 넘으셨잖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맞아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해요. 너희들이 돌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를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해? 저희도 바쁘잖아요, 어머니. 회사 일에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유가 없어요. 결정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추천하는 곳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강제로라도 모셔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계시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요양원을 알아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시죠. 사실 요양원 말고도 부모님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어머니가 자녀들의 강요를 뿌리치고 선택한 놀라운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요양원 대신 이곳 가세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가득 메웠어요. 72살의 어머니에게는 이런 정적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였어요. 처음에는 적적함에 잠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혼자서 아침을 챙겨 먹고 오후에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거나 뜨개질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녀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어머니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마치 병을 찾아내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정말 내가 그렇게 위태로워 보이는 걸까? 어머니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어났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직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장보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간단한 요리도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은 자꾸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작은 아파트를 물들이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넘어져서 며칠 동안 발견되지 않는 뉴스를 봤을 때 어머니 자신도 가슴이 철렁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곳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랐죠. 어머니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욱 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몸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자녀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컵을 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다행히 플라스틱 컵이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자녀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일까요? 어머니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가르쳐준 덕분에 간단한 검색은 할 수 있었어요. 노인 주거시설 이라고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요양원 말고도 실버타운,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씩 클릭해보며 정보를 읽어봤어요.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넓은 정원과 깔끔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활기차게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읽어본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요양원과는 달랐어요. 건강한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이런 곳도 있구나. 어머니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자녀들이 반대하지는 않을까요? 일주일 후 자녀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브로슈어까지 가져왔어요. 컬러풀한 사진들과 함께 시설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장남이 브로슈어를 펼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곳은 정말 좋아요. 24시간 간병 서비스의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요. 차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식사도 영양사가 짠 메뉴로 나오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어머니는 브로슈어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사진 속 시설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많이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비용도 다른 곳에 비해서 합리적이고요. 비용 이야기가 나왔네. 어머니는 속으로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어머니가 물어보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남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월 200만 원 정도예요. 저희가 나눠서 부담하려고 해요. 200만 원이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한 달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차남이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져 갔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큰 돈을 부담해야 하는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의무잖아요. 장남의 말은 따뜻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었어요. 의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내가 자식들에게 의무가 된 거구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때 차남이 조금 답답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거예요?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정말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자녀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요양원 브로슈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색감 뒤로 차가운 현실이 보였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갈 곳일까?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통장 몇 개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준 작은 보험금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어머니가 생활비를 아끼며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산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계산해 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본 실버타운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어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한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거든요. 잘 가꿔진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벤치에는 또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직원은 친절했어요. 어르신, 저희 실버타운은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각자 개별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면서 공동 식당이나 헬스장, 도서관 같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 관리비가 50만 원입니다. 식사는 별도예요. 어머니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자신이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견학을 해보실 수 있어요. 직원의 안내로 둘러본 시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한 원룸형 아파트에는 작은 주방과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복도는 넓고 밝았어요. 가장 마음에 든 건 다른 입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활기차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요양원에서 본 것처럼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라면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상담을 더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후 어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실버타운에 다시 찾아갔어요. 상담실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주 신청을 하고 싶어요. 직원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더 이상 자식들의 의무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어요. 자녀들이 요양원 비용으로 매달 200만 원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돈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는 게 나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어머니의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서명을 할 때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서류 검토 후 일주일 정도면 가능해요.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하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자신을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묘한 긴장감 때문이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는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필요한 옷가지와 소중한 물건들을 천천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까지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해해 줄까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장남이 평소처럼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장남은 당황했습니다.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까? 침실을 확인해 보니 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아끼던 옷들과 소중한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장남은 급히 차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 옷들도 다 없어졌어. 뭐라고요? 차남은 깜짝 놀라며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두 형제는 집 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먼저 가신 건 아닐까? 차남이 말했지만 장남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요양원 입주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장남이 탁자 위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단 한 줄의 짧은 메시지였어요. 이게 뭐야? 차남이 쪽지를 받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혼자서 어디로 가신 거야? 두 형제는 며칠 동안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해보고 평소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이나 마트에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장남이 컴퓨터를 뒤지다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검색하셨네? 차남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어요. 실버타운이 뭐야? 잘 모르겠어. 한번 찾아보자. 두 형제는 어머니가 검색한 실버타운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전화를 건 곳에서 드디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런 분이 저희 실버타운에 입주하셨는데요. 장남과 차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두 형제는 급히 실버타운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그곳에는 넓은 정원과 깔끔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어머니의 소재를 물어보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어르신은 정원에서 다른 입주민분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정원으로 나가자 두 형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다른 어르신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분이 정말 우리 어머니 맞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 있었어요. 마치 몇 년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를? 장남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곳에 오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차남도 거들었어요. 정말 무책임하세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계시고. 어머니는 자녀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가 말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였죠. 장남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요양원은 왜 안 가시고 이런 곳에? 요양원?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로 아프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이 매달 200만 원씩 부담할 필요도 없고. 차남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럼 이곳 비용은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지고 온 작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봉투 안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장남이 통장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남겨준 보험금이랑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차남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셨다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거야. 여기 입주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 관리비는 50만 원이면 충분해. 장남이 놀라며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그럼.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원에서는 또래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벤치에서는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기는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요양원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곳이 아니야. 차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이런 마음이셨다는 걸. 너희들이 나쁜 건 아니야.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내 마지막 시간은 내가 결정하고 싶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너희들도 너희 가정이 있잖아. 장남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짐이 아니에요. 저희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잘했어. 다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보렴. 나랑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아. 외롭지도 않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정말로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립적이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자녀들은 어머니와 함께 실버타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다른 입주민들이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며 장남과 차남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를 구경했어요. 비록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가 좋으세요? 장남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지저귀고 산책할 곳도 있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 차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주말에 가끔 놀러와. 억지로 모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와.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장남과 차남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 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어머니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만 가끔 건강검진 받을 때 같이 가주면 고마울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 차남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형제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형,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맞아. 어머니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던 거네. 앞으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도와드리자. 그래야지. 실버타운에 남은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구나.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었어.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요리 교실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제가 비법이 있거든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주방에서 어머니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녀들도 약속대로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대신 이제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아주 좋아. 어제는 박할머니랑 같이 영화도 봤어. 정말요? 무슨 영화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외로우시지는 않아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 여기는 혼자가 아니거든. 정말로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건강도 더 좋아졌고 표정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장남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존중하는 거였구나. 차남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함과 어머니가 원하시는 행복은 다른 거였어. 어머니는 정원 벤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 선택을 존중해준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이렇게 멋진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 석양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머물렀습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이 가족은 이제야 얻게 되었습니다. 정원의 핀 꽃들처럼 어머니의 인생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